특별안전보건교육. 이번 시간에는 처마 높이 5m 이상 목조 건축물 구조 부재 조립 및 설치 작업에 대하여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교육의 학습 목표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숙지하면서 추락 및 붕괴와 낙하 방지 등 주요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 자재 품질 확인과 올바른 작업 절차 및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응급조치 및 문서 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실천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본 교육은 작업 개요 및 교육 대상, 추락 및 붕괴와 낙하 방지, 부재 강도 및 재질 검증, 조립 및 설치 절차와 안전성, 보호구 착용과 현장 점검, 정리 및 퀴즈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작업 개요 및 교육 대상. 작업의 정해 및 기본 이해. 처마 높이가 5m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 부재를 조립하거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 설치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락 위험.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시설이 미비로 인한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붕괴 위험. 구조부재의 불안정으로 인한 붕괴 또는 깔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하물 위험. 상부에서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상 위험. 강풍, 비, 눈 등 악천후 상황에서는 작업 자체의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처마 높이 5m 이상 목조 건축물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작업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안전시설 설치와 위험성 평가를 선행해야 합니다. 현장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 모두가 알 수 있는 언어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특별교육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교육 대상별 안전보건교육에는 붕괴, 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부재의 강도,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조립, 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안전모 착용과 안전대 체결을 생활화해야 하며 기상 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공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장의 법적 근거. 두 번째,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계획서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은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심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공정 및 작업 계획, 기계 및 설비 배치도, 유해, 위험 요인, 그리고 안전대책 등 작업 관련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터널이나 다리 등 길이 100m 이상인 토목공사가 제출 대상입니다. 법적 근거. 세 번째. 첫째, 법적 교육 대상 확인. 현장에서 수행 중인 작업이 처마 높이 5m 이상 목조 건축물, 구조부재 조립 및 설치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 교육 이수 확인.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가 법정으로 정해진 특별 안전보건교육인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며 교육 이수 시간, 내용, 방법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서류 관리 확인. 교육 이수 기록인 수료증이나 교육 일지 및 관련 서류가 현장에 비치되어 있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특히 서명, 날짜, 교육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미수자 조치. 교육 미수자를 발견했을 경우 해당 작업 투입을 즉시 중단시키고 관련 법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작업에 투입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법적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서류 관리 체크리스트에는 교육 대상자 명단 및 서명 확인, 교육 내용 및 교재의 적정성 확인, 교육 실시 일자 기록 확인, 그리고 법정 교육 시간인 2시간 이상 준수 여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강사의 자격과 전문성을 확인하고 교육 기록이 3년간 보존되는지 점검합니다. 추락, 붕괴, 낙하 방지. 건설업 재해 현황과 주요 유형. 건설업은 여전히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13건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하루 평균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도 건설업 사망자는 276명, 272건에 달하며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재해 발생 형태별 현황을 보면 떨어짐, 즉 추락사고가 가장 빈번한 사망재해 원인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으로 최다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으며 25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외는 차량 및 장비 충돌 사고인 부딪힘, 중장비나 자재에 의한 깔림 뒤집힘, 그리고 구조물이나 거푸집 붕괴로 인한 무너짐, 즉 붕괴 사고 등이 있습니다. 처마 높이 5m 이상 목조 작업은 고소 작업에 해당하므로 위험도가 상위 20%에 속하며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는 경사진 바닥, 계구부, 강풍 등이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 추락, 붕괴, 낙하. 주요 위험 요인 중 추락은 건설업 사망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며 특히 처마 높이 5m 이상 목조 건축물 작업 시 안전 난간, 작업 발판, 안전대 미착용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2023년도 기준 추락 사망자는 251명으로 이는 전체 사망사고 중 52%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붕괴입니다. 구조물의 불안정한 조립, 지지대나 버팀대의 미설치, 그리고 구조검토 부재로 인한 붕괴와 깔림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동발이나 목조 트러스 등 임시 구조물의 불완전한 고정 상태나 적절한 구조 검토 없이 진행된 조립 및 설치 작업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낙하물 위험입니다. 상부 작업 시 자재나 공구 등이 떨어져 하부 작업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자재 적재 불량, 계구부 덮개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떨어짐 방지 조치 미흡 등이 원인입니다. 최근 5년간 건설업 재해 현황 통계에서도 추락 사고가 1위이며 붕괴 사고는 3위, 낙하 사고는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조 건축물 작업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처마 높이 5m 이상 지붕 작업은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이라는 점, 트러스 설치 시 구조 안정성 확보 전 작업자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낙하물 방지 조치 및 작업구역 하부 출입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기준.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는 안전시설 설치가 필수이며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안전대 등 추락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높이를 90cm 이상으로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사이에 균등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발끝막 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하며 난간 지주 간격은 2m 이내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재료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락 방호망의 경우 작업면에서 망까지의 수직 거리는 10m 이내여야 하며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때는 벽면으로부터 내민 길이를 3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그물코 크기는 10cm 이하여야 하며 망 처짐률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지지대는 수평 간격 10m 이내로 견고히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대 부착 설비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견고히 결속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고시에 따라 쨘줄, 수직 구명줄 등 안전대 부품은 22kN, 약 2245kg 중에 정하중을 1분간 견뎌야 합니다. 수평이동용 지지 로프는 와이어 로프 또는 합성섬 유로프를 사용하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작업 발판 및 비계 설치와 사용 방법. 작업 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 이상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각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미장 및 조적 작업 발판은 튼튼하게 설치하고 이동식 비계 및 말비계 설치 시 발판 폭은 40c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목조 건축물의 지붕 위 작업 시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계 강관 비계,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비계의 구조를 검토하여 조립도를 작성하고 재료 및 부재의 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계 기둥은 밑받침 철물 또는 깔판, 깔목을 사용하여 집안에 견고히 지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벽 이음을 수직 방향 5m, 수평 방향 5.5m 이내마다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높이 2m 이상인 작업 발판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식 비계는 평탄한 바닥에 설치하고 기울기는 3도 이내여야 합니다. 높이는 밑면의 가로 또는 세로 중 짧은 길이의 4배 이하로 해야 합니다. 모든 다리에는 바퀴 구름 방지 장치와 전도 방지 장치인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거푸집, 동바리 및 붕괴 방지.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때에는 슬래브,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 부분에 대해 사전에 구조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토 시에는 지지 하중, 콘크리트 타설 속도, 진동, 편하중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조립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립도에는 부재의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이음 방법, 부재의 절단 위치 및 동바리의 수직 및 수평 연결재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해야 합니다. 높이 3.5m 이상인 동바리는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직 변위가 생기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동바리 하단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목 등으로 집안에 견고히 고정해야 합니다. 안전 점검 및 콘크리트 타설 시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및 집안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콘크리트는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분산하여 타설해야 하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완료 전에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사망사고의 원인으로는 구조 검토 미실시, 2단 구조 조립, 콘크리트 타설 방법 불량, 그리고 양생 완료 전 해체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구조 검토 및 조립도 작성, 수평 연결재 2개 방향 설치, 균등 분산 타설, 그리고 양생 완료 확인 후 해체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낙하물 사고 방지 대책, 계구부 안전관리, 자재 인양구 등 계구부에는 상시 덮개를 설치하여 낙하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덮개는 철제 등 쉽게 손상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계구부보다 최소 10cm 이상 크게 제작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덮개나 안전 난간에는 위험 계구부, 추락주의, 임해 제거 금지 등의 안전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덮개의 상태와 고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자재 운반 및 적재 안전, 자재 넘어짐, 떨어짐, 그리고 적치 자재의 무너짐 위험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야적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적재 방법 및 높이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지붕 판넬 적재 시에는 판넬 넘어짐, 끼임, 깔림 방지를 위해 1m 이내 높이로 적재하고 받침목으로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반 차량 및 장비는 집안 침하로 인한 전도 방지를 위해 운반로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집안 보강이나 전도 방지 철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악천 후 작업 중지 의무도 있습니다.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 상태가 불안정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특히 풍속 10m/s 이상 시에는 고소 작업과 타워 크레인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풍속 8m/s 이상 시에는 달 비계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감독관 관찰 포인트, 붕괴, 추락, 낙하 방지 조치. 추락 방지 조치 확인 시에는 슬래브 계구부, 지붕 가장자리,
작업대 단부 등 추락 위험 구역의 안전 난간, 추락 방호망, 작업대 등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전 난간의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 이판 설치 상태 및 견고함도 점검합니다. 추락 방호망은 작업면으로부터 10m 이내에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안전대 부착 설비가 확보되었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붕괴 방지 조치 확인 시에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 검토서에 따른 조립 및 해체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 발생 방지를 위한 분산 타설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지붕 트러스나 철골 구조물 위 작업 시 안전 방망 설치 여부, 그리고 작업 전, 중, 후에 구조물의 변형, 변위, 집안 침하 등 이상 유무 점검 실시 여부도 확인합니다. 낙하물 통제 확인 시에는 자재 운반 및 적재 시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개구부 덮개 설치 상태, 즉 견고함과 미끄러짐 방지 상태를 점검합니다. 작업구역 하부 출입 통제를 위한 구획 설정 및 안전표지 설치 여부도 필수적으로 확인하며 판넬 적재 시 받침목 사용 및 적정 높이인 1m 이내 유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감독관 확인 사항으로는 안전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 안전조치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고 폭우나 강풍 등 기상조건에 따른 작업 중지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불량 시공 또는 안전기준 미준수 발견 시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작업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부재 강도 및 재질 검증. 공학 목재의 기본 이해. 공학 목재란 천연 목재를 가공하여 원래 목재보다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킨 건축 자재이며 콘크리트 강도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며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공학 목재의 주요 장점. 콘크리트 강도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적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길이 제한 없이 20m, 30m 이상 제작이 가능하여 규격의 유연성이 뛰어나며 수용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철근 콘크리트나 스틸 구조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적절한 설계를 통해 1시간 내지 2시간 내화 구조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학 목재는 일반 목재보다 균일한 강도와 치수 안정성을 가진 고성능 건축재입니다. 주요 공학 목재 첫 번째 PSL, 즉 패럴램. PSL은 나무젓가락과 같은 크기의 나무 조각들을 압축하여 접착제로 집성한 고강도 목재입니다. 이는 벌채한 나무를 길이 방향으로 가늘게 절단한 후 평행하게 배열하여 고온, 고압으로 압착시켜 제조하는 방식입니다. 구조적 특징 및 장점. 우수한 강도로 콘크리트 강도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높은 하중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공장에서 6m 내지 7m 이상까지 원하는 길이로 생산이 가능하여 길이 제한이 없으며 수용성 접착제 사용으로 독성이 낮고 환경 영향이 최소화됩니다. 압축된 나무결이 그대로 보여 외관이 아름다워 구조용 외 디자인 요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PSL은 대형 기둥재, 장스팬보, 헤더재 등 다양한 구조 디자인 요소로 활용됩니다. 주요 공학 목재, NLT, 즉 네일 라미네이티드. NLT는 규격화된 목재를 몸만 가지고 접합하는 방식의 공학 목재로 다른 공학 목재와 달리 접착제가 필요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구조재입니다. 제조 방식 및 특성. 간편한 제조로 2x6나 2x8과 같은 규격재들을 못으로 박아 구조재로서 강도를 높인 형태로 현장에서 직접 가공 및 조립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기계나 특수 접착제 없이 일반 목공 도구로 현장에서 즉시 제작이 가능하여 공기 단축에 매우 유리합니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해 물질 방출이 없으며 시공 후 해체 시 재활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설계가 가능하며 특히 지붕 구조재로 많이 활용됩니다. 국내에서도 진주시 NLT 커뮤니티 센터 등 NLT 공법을 적용한 건물 사례가 있으며 지붕 구조에 NLT 공법을 적용하여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지붕 구조재, 바닥 구조재, 벽체 구조재로 활용됩니다. 목조 건축물 내화 설계 규정. KSF 1611 표준은 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 성능을 표준화한 규격으로 목조 건축물의 내화 성능을 확인하고 인증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KSF 1611-1 경골 목구조 벽, 바닥 및 지붕 틀의 내화 성능 표준.
KSF 1611-3 구조용 집성재의 내화 성능 표준.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내화 성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목구조와 같이 가연성 재료는 별도의 내화 성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조용 목재 및 구조용 집성재는 KSF 1611-3 건축구조부재의 내화 성능 표준에 따라 1시간 내화 성능을 인정받습니다. 특히 2시간 내화 성능은 5층 이상의 건축에 필수적인데 이는 구조용 집성재 중 수종군 A, 즉 밀도 0.55 이상인 낙엽송류 등에 한해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화 구조 인증에 따라 목조 건축물의 고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12층까지의 목구조 건축은 내화 구조 표준으로 인정된 구조용 집성재로 건축이 가능하며 13층 이상의 목조 건축은 별도의 현장 인정 절차를 거쳐 내화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용 집성재 A낙 엽송류의 평균 탄화 속도는 0.60mm/min이시며 2시간 내화 성능이 인정됩니다. 반면 구조용 집성재 비소나무류는 평균 탄화 속도가 0.65mm/min이시며 2시간 내화 성능은 인정 불가합니다. 경골 목구조의 경우 석고보드 등 보강 시 1시간 내화 성능이 인정되며 특수 설계 시에만 2시간 내화 성능이 인정됩니다. 고층 목조 건축 설계 조건. 고층 목조 건축은 4층 이상의 목조 건축물을 의미하며 5층에서 12층은 중층, 13층 이상은 초고층 목조 건축물로 분류하여 다양한 설계 기준과 내화 규정을 적용합니다. 12층 이하 목조 건축물은 KSF 1611-3 건축구조부재의 내화 성능 표준에 따라 인정된 구조용 집성재를 사용하여 내화 구조 표준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1시간 내화 성능은 모든 구조용 집성재, 2시간 내화 성능은 수종군 A 밀도 0.55 이상, 낙엽송류 등에 한해 인정. 13층 이상의 목조 건축물은 별도의 현장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내화구조 표준에 의한 심사와 특별 설계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초고층 목조 건축은 화재 위험에 대비한 추가적인 안전설비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고층 목조 건축을 위한 내화 성능 인증은 첫째, 구조부재의 내화 성능 시험. 둘째, 표준화된 내화 구조 설계. 셋째, 내화 성능 인증서 취득 및 현장 적용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모든 내화 구조 인증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독관 관찰 포인트, 부재 품질 및 내화 성능. 첫째, 목재 규격 및 등급 확인. 목재 부재의 규격, 치수, 수종군, 밀도, 등급이 설계 도서 및 관련 기준인 KSF 1519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둘째, 부재 품질 검사. 목부재의 수분 함량, 즉 적정 함수율인 15에서 19% 이하인지 측정하고 부패, 균열, 충해 흔적 등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부적합 부재는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내화 성능 인증 확인. 공학 목재의 내화 성능 인증서를 확인하고 구조용 집성재의 경우 수종군 A에 대한 내화 구조 표준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부재 보관 상태 확인. 자재 적치장에서 부재가 수평으로 안정되게 적재되어 있고 손상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품질 체크리스트. 치수 및 허용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mm 이내인지 확인. 수분계를 사용하여 함수율 측정. 제조사 품질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확인. 내화 성능 등급 및 인증 라벨 확인. 흰개미 등 생물학적 피해 유무를 검사. 부재 보관 환경의 적절성, 즉 습도와 환기 상태 확인. 조립 및 설치 절차와 안정성. 작업 계획서 수립 및 사전조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건물 해체 작업 등 위험 작업 시에는 작업 내용, 작업장의 지형, 집안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작업 계획서에는 작업 내용, 작업 방법, 그리고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 운행 경로 및 신호 방법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착공 시 안전에 대한 전 직원 및 하도급 현장 감독자 등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급자는 하도급자의 기업 조직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작성된 작업계획서는 작업 시작 전 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작업자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작업 절차 및 방법, 추락, 붕괴, 낙하물 방지 대책, 또한 개인 보호구 착용 계획, 위험성 평가 결과, 운행 경로 및 신호 방법, 악천후 시 작업 중지 기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1일 안전활동. 안전 조회 작업 개시 전 10분은 모든 종사원이 모여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실시하는 활동입니다. 체조 등을 통해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당일 주요 작업 내용 및 특별히 위험한 작업, 장소를 공유해야 합니다. 전일 점검 결과 대책 및 재해 사례를 전파하고 신입자 소개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복장, 보호구,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안전 모임 TBM, 툴박스 미팅은 작업 시작 전 같은 작업원끼리 모여 공구 상자 앞에서 짧게 진행하는 안전 미팅입니다. 당일 작업에 대한 작업 순서 및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안전장비 착용 상태를 상호 점검하며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공유합니다. 안전공정협의는 매일 일정 시간에 작업 간 협의 및 조정을 실시하는 활동입니다. 공사 진척 상황 및 작업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복합 작업 시 상부와 하부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며 협동 작업 방법, 순서, 작업 책임자, 신호자를 확인하여 전체 작업 흐름을 조정하고 작업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1일 안전활동 체크리스트에는 작업 전 안전 조회 실시 확인, 개인 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TBM 실시 및 위험성 평가 결과 공유, 작업장 정리 정돈 및 안전 통로 확보, 그리고 작업 간 간섭사항 협의 및 조정 완료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조립 및 설치 순서 및 지지대. 목조 건축물 구조 부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공을 위해 반드시 하부에서 상부로 순차적으로 조립 및 설치해야 합니다. 조립 설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 및 토대 설치입니다. 바닥판, 토대, 이중깔돌이 앵커볼트 설치를 통해 기초와 연결합니다. 둘째, 1층 벽체 조립입니다. 모서리 벽체부터 시작하여 구조용 판재를 덧대고 보강재를 설치합니다. 셋째, 상부 바닥 조립입니다. 상부 깔돌이와 장선을 설치하고 구조용 판재로 덮습니다. 넷째, 2층 벽체 조립입니다. 1층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철물로 바닥 장선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붕 트러스 및 마감입니다. 중요 안전사항으로는 조립 설치 과정에서 각 부재의 걸림 및 버팀대 설치 순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부재의 안정성이 확보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재 접합부가 충분한 지지력을 가질 때까지 임시 지지대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철골 부재 조립 시에는 볼트 체결을 철저히 하고 지지력을 확인한 후 인양기구를 제거해야 합니다. 경사 지붕 위 작업 시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한 승하강 및 이동. 사다리 사용 안전 기준. 사다리는 상부 및 하부를 견고히 고정하고 상부는 지붕 단부로부터 내민 길이를 1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설치 각도는 75도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수평대 수직 비율 1:4, 사다리 최상부에서 최하단부까지 수직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이 필수입니다. 오르내릴 때 양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상태로 이동해야 하며 하부에 보조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기준. 사용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하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탑승 작업자는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이 의무이며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 적재 및 탑승을 금지합니다. 압력 이상 저하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 끼임 및 충돌 방지 가드 등 안전장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선 주변 작업 시 감전 위험에 주의하고 풍속 10m/s 이상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훈련된 작업자만 장비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용 전 장비 상태 유관 점검도 필수입니다. 감독관은 조립 설치 순서 및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하부부터 상부로 목재 부재를 조립 설치하는 원칙이 준수되는지 확인하고 구조 부재가 설계 도면 및 작업 계획서에 명시된 순서대로 조립되고 임해 변경 사항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지지대 및 받침 안정성 점검 역시 중요합니다.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지대 및 받침이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해체 시 안전 절차가 준수되는지 점검하며 특히 임시 지지대의 하중 지지력과 고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물 변형 및 집안 치마 점검은 설치 전, 중, 후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주기적인 구조물 변형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설시설물의 안전성 확인도 필수입니다. 작업 발판, 통로, 사다리, 고소 작업대 등 가설시설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었고 법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및 사용되는지 면밀히 확인하며 이동식 시설물의 전도 방지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보호구 착용과 현장 점검. 작업자를 지키는 다양한 안전보호구.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 지급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거부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2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요 보호구 종류별 지급 대상 작업과 올바른 착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모는 물체 낙하, 비례 위험 또는 추락 위험 작업 시 착용하며 턱끈을 반드시 체결하고 머리에 꼭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안전대는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 시 필수이며 안전대 부착 설비에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대의 디디링이나 버클 상태도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화는 물체 낙하, 충격, 감전 위험 작업 시 착용하며 발에 맞는 사이즈로 끈을 조여서 신어야 하고 찌그러짐이나 결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보안경 또는 보안면은 분진이나 비산물 위험 작업 시 착용하며 얼굴에 밀착시키고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방진 마스크는 분진 발생 작업 시 착용하며 얼굴에 밀착시켜 호흡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사용 전 파손, 마모 등 상태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며 불량 보호구는 즉시 교체 요청을 통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작업 현장 안전 점검 체계. 첫째, 1일 안전 점검입니다. 작업 개시 전 안전 조회 시 10분 동안 실시하며 작업 현장, 설비, 공구 등을 점검합니다. 관리 감독자, 즉 직장, 조장, 반장이 담당하며 모든 근로자의 복장, 보호구,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둘째, 주간 안전 점검입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작업 환경, 설비, 건설기계 등을 점검합니다. 전 공종 교차 점검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 안전 점검입니다. 월간 정기 안전 점검 및 자체 검사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주관으로 실시하며 법정 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결과를 보존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 발견 시 조치는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발견된 위험 요소에는 금지 또는 경고 표시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정 조치를 실시합니다. 모든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안전교육 시 전파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 및 체크 포인트에는 개인 보호구 착용 상태, 작업 설비 및 공구류, 전기 설비 및 접지 상태, 소방시설 및 비상장비, 안전통로 및 비상탈출로, 그리고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등이 있습니다. 감독관은 현장에서 PPE 착용 및 작업 점검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개인 보호구 착용 확인 시 모든 작업자가 현장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장갑 등을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된 보호구에 결함이나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교체 또는 수리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모는 착용자의 머리에 고정되도록 턱끈이 적절히 조여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 및 작업 점검 시에는 작업장 바닥과 통로의 정리정돈 상태, 낙하 위험물 방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작업 전, 중, 후 안전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점검표가 작성 및 유지되는지 확인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즉시 이행되는지 확인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사용 중인 공구와 장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 공구의 접지 및 누전 차단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히 5m 이상 고소 작업 시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 및 안전망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및 퀴즈. 현장 안전관리 조직 및 교육 체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현장 소장은 총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직무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총괄 관리, 보호구 적격품 확인,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입니다.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도급인 현장 소장은 총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지정 의무가 있으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합니다. 작업장 순회 점검, 수급인 안전조치 확인,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합동 안전 점검, 유해 위험 요인 제거 등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합니다. 관리 감독자직, 조 반장은 경영 조직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시작 전 기계 및 기구 등 안전 점검, 작업 지휘, 근로자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사업주 간 협의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문제를 노사가 함께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 안전보건 교육 심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다루며 위원회는 3개월, 협의체는 2개월 주기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교육 체계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은 업무 배치 전 1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수이며 작업 내용 변경 시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목조 건축물 작업은 2시간 이상, 특별 안전보건 교육 대상이며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월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교육 및 건강관리. 신규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 근로자는 업무 배치 전 1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 필수. 목조 건축물 구조 부재 조립 설치 작업에 신규 투입 시 해당 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수칙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 내용이 변경된 근로자는 업무 배치 전 1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 필수. 기존 작업과 다른 위험 요소 및 안전작업 방법 중점 교육. 특별 안전보건 교육. 신규 채용 근로자는 업무 배치 전 1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 필수. 목조 건축물 구조 부재 조립 설치 작업에 신규 투입 시 해당 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수칙 교육. 작업 변경 시 교육. 작업 내용이 변경된 근로자는 업무 배치 전 1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 필수. 기존 작업과 다른 위험 요소 및 안전작업 방법 중점 교육. 일반 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 건강진단은 유해 인자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정된 특수 건강진단 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예정 근로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업무 배치 전 1회 실시해야 하며 작업 전환 시에도 실시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관찰 포인트입니다. 첫째, 응급조치 계획 확인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를 대비한 응급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내 응급처치함, 구급용품, 비상연락망, 긴급대피로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점검하며 관련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보건 문서 관리 체계입니다. 작업계획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기록, 안전점검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등 안전보건 관련 문서가 체계적으로 작성 및 보관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모든 문서는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기록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부재 결함 및 장비 점검입니다. 구조 부재의 강도나 재질 기준 미달 시, 예를 들어 노후화된 한옥목 부재의 부식이나 흰개미 가해 등이 발견되면 즉시 적절한 조치, 즉 교체, 보강, 방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 및 공구의 정기 점검 여부도 확인합니다. 넷째, 추가 안전보건 관리 조치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보건 관리 조치,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집행, 안전시설, 보조지원 활용 등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적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끝으로 퀴즈를 풀어보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처마 높이 5m 이상 목조 건축물 구조 부재 조립 설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몇 시간 이상의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할까요? 1. 1시간, 2. 2시간, 3. 4시간, 4. 8시간. 정답은 2번 2시간입니다. 두 번째 문제. 최근 5년간 국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재해 형태는 무엇일까요? 1. 깔림, 뒤집힘, 2. 추락, 떨어짐, 3. 낙하물 맞음, 4. 부딪힘. 정답은 2번 추락, 떨어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절차를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S-OIL에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